2부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 트레이딩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유럽 쪽 제조업 지표도 부진했습니다만 유럽이 또 한 번 돈을 풀 수도 있다. 20일 금리 인하를 통해서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며 유럽 증시는 급등해서 끝이 났습니다. 의외의 결과였죠. 사실상 프랑스는 3% 넘게 올랐고 영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2% 넘는 강세가 마감이 되었으니까요. 한편 뉴욕 쪽에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기다렸었던 애플의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주택 관련 지표 역시 호조세를 띠면서 주가가 3대 지수 모두 다 1% 이상 동반 상승세를 그렸는데요. 역시 우리 SK하이닉스도 뒤지지 않고 1분기 개장 전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IT주 선정 가운데 코스피는 1930을 갭상승으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의 매물이 계속되면서 상승폭은 약간 줄어들었는데 코스닥이 드디어 560선을 밟았습니다. 코스닥을 급락시켰던 셀트리온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려는 분위기네요. 자, 계속해서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을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단기 수익 노려볼 만한 차트 미인주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현재 수급 한번 분석 들어볼게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G2 또 유럽까지 지표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너무 이제 어닝 쇼크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외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시장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은 어떤지요? 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죠. 네. 영업이 1분기 3천억 좀 상회하는 모습, 시장 예상보다 좋았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그 반도체 쪽 시장이 나름대로 가격이 반등을 해왔고요. 그다음 모바일 기기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들, 차별화가 심화된 시장 그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또 투자의 어떤 최근의 기본적인 전략 속에서 대형주를 투자하기보다 중소형주 이런 쪽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제가 SBI 그룹이라고 SBI 엑시즈 이런 것들을 또 일본 기업,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기업 그런 것들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 8%가 넘게 오릅니다. 일단 기관이 어제 적극 매수를 해줬고요. 사실 이런 기업들 오늘 급등해서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스러울지 몰라도 하여튼 계속 좀 눈여겨보시길 일단 수익을 내려면은 어쨌든 그런 좋은 종목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 좀 투자를 집중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속내매랑 수급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요. 자 11선 회복이다. 오늘도 판다. 주식 선물 동향을 잘 봐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외국인 현물 여전히 팔고 있고요. 선물 팔고 있죠. 그다음 주식 선물이라고 개인들이 잘 안 보는 수급 주체인데요. 기본적으로 오늘 50억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가 10배의 시장이거든요. 500억을 파는 겁니다. 즉 현물 265억보다 더 많이 판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오늘 갭으로 뛰어서 시작했죠. 미국 시장이 올랐고 유럽이 급등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결국에 어제 독일의 구매자 관리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유로화가 100틱 정도 급락을 하면서 유로존 경기 부양 새로운 기대감이 나오면서 유럽은 상승을 했던 거고요. 미국에서는 이슈가 있었죠. 백악관 폭탄 테러 2개 오바마가 부상을 입었다. 알고 보니 AP통신에 해커가 침입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결국에는 그 기관 물량 이런 애들은요.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 그리고 FX 마진 그다음 선물 쪽 이런 쪽은요. 기본적으로 노스컷을 걸어놓고 합니다. 어제 그 백악관 나올 때 다우가 100포인트 넘게 오르다가 중간에 마이너스까지 전환하면서 그 노스컷 물량 즉 상승장에 베팅했던 물량을 한번 죽이고 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해커 소동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항상 시장에서 북한 때도 그랬고요. 국내에서는 그런 뉴스들이 그냥 단순히 조작된 것은 아니라는 거 항상 헤지펀드가 연관돼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주식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삼성전자 갭으로 아침에 156만 원 뛰었을 때 지난주였나요? 그때 쓰리봉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현물을 200억 아침에 사서 삼성전자 들어 올리고 주식 선물 중에서 고가의 매도 쳤습니다. 그런 지난주에 매도 쳤으면 이번 주까지 가져갔으면은 주당 10만 원의 이익, 레버리지면 100만 원이죠. 한 주당. 그 정도의 파생 이익을 취하는 게 외국인이고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선물뿐만이 아니라 옵션뿐만이 아니라 주식 선물 시장이 외국인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속내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향을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간은요, 사도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기간이 323억 원 아침부터 적극 매수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투신권에서 또다시 들어옵니다. 이 투신권에서 들어오는 거 항상 좀 중요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신이 오늘 전기전자, 삼성전자 128억 원,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것들을 사는 것 같은데요. 과연 투신권을 얼마나 믿을 것인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단타로 접근하고 1900선 이하에서 사는 거다. 최근에 1900선 지지는 계속했지만요. 어쨌든 지수가 내릴 때 샀고 오늘 오르니까 좀 파는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이게 먹고 파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왜냐면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을 많이 파는 걸로 봐서는 못 참고 다른 걸로 일단 넘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개인이 오늘 많이 사는 건 의약품 업종입니다. 거래소에서 42억을 사고 있는데요. 제약주들이 또 조정을 받고 있죠. 상당히 개인들이 지금 기간이 물량을 어떤 차익 실현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매매가 너무 잦지 않나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그제 외국인 기관 가치 쌍끌이 매수를 많이 올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셀트리온이 이틀째 급등을 해주면서 지금 상당히 선전을 그래도 지수상은 하고 있는데 수급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기관 매수, 외국인 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 개인이 매수가 좀 들러붙는데요. 오후장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560선 어쨌든 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높지만 지수상으로는 여전히 코스닥도 부담스러운 국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의외로 코스닥도 외국인이 좀 이끌어온 감이 있는데 무엇보다 코스피도 1930선 이 정도 라인에서 오늘 다시 좀 빠지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 선물 쪽도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 굉장히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궁금한 건요. 유럽 쪽에서 또 한 번 유동성이 몰려올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뉴스인지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요. 유럽 말씀 좀 전에 대충 드렸는데요. 경기 부양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기존 어떤 작년에 7월 27일 날 드라기 총재가 빌리브미 whatever I will do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나를 믿고 무엇이든 나는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때가 7월 27일이었습니다. 국내 선물 지수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선물을 제가 거래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230 거의 5라인까지 빠졌었고요. 지금 선물 지수 250라인이니까 그때보다는 높죠. 즉 1800포인트 거의 깨졌을 때인데 그때부터 한국 시장이 좀 드라기에 힘입어 올라왔고요. 9월 달에 버냉키가 QE3를 쓰면서 상승 탄력을 작년 하반기에 더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번에요. 유럽 지표들이 계속 안 좋죠. 단순히 키프로스 사태뿐만이 아니라 유로 제조업의 기반을 갖고 있는 독일이 구매자 관리 지수가 지금 작년 10월 이후에 최저치로 내려가는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로화가 급락을 했고요. 유로 달러가 1.3불대 밑으로 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1.3불대 겨우 근근히 지켜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사실 엔화가 약세되면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 기조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독일이 그렇다 보니까 유로화가 밀리게 되는 거고 그럼 유로화가 밀렸는데 유럽 증시는 왜 상승하느냐? 결국 거기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유로화가 내렸다는 건 뭡니까?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거거든요. 금리를 인하하면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론에 의하면은 그런데요. 지금 유로화가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어제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독일에서 오후 5시 이후에 IFO 지수라고 이제 또 경기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것마저도 안 좋게 발표가 된다면은 유럽의 경기 부양책이 미국발 QE3의 연장선이 작년 12월에 나왔죠.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작년 7월과 우리나라 시장이 좀 다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요, 그래도 그 유동성이 한국으로 밀려 들어왔었거든요. 엔저 현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엔화가 어떻습니까? 일본이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풀고 있고요. 일본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니케이 증시 1.3%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13,700이에요. 제가 니케이 지수도 사야 된다고 늦게나마 또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가 12,000대였거든요. 초반. 거기서 벌써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계속 간다는 겁니다. 즉 유동성이 일본으로 가는지 한국 시장 뭐 지금 정부 규제, 기업 규제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유럽에서 경기 부양책 나와도요. 한국은 수혜를 보지 못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제 답이고요. 일단은 제가 틀릴지 맞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유동성이라면 일본을 택하지. 그다음 엊그저께인가요? 말씀드렸는데 유럽의 국채를 지금 사준 게 일본이거든요. 엔캐리 자금으로.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미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한국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얘기는 좀 길게 드렸는데요. 국내 결국에는 대형주는요. 오늘 현대제철 같은 게 또 신저가를 찍고 있는데요. 더 지켜보고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음식료, 내수 중에 뭐 홈쇼핑, 의류업종 이런 쪽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리고 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일본 관련 상장 기업들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텍 같은 개별주인데요. 이게 복지 관련주로 뭐 장애인 옹구 차량 이런 걸 특별하게 만드는 차량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다음 정부의 어떤 수혜를 잇고 그런 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에 계속 집중을 해서 매집을 하셔도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시고요. 뭐 CJ, CGV 고점이라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격주 줄 때 사면은 먹는다. 이렇게 좀 가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는 종목 무서워서 못 담그는 게 개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데 그런 점을 좀 생각을 버리시고요. 확실하게 가대 낙폭주보단 되는 종목과 되는 업종 그런 업종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급 분석과 전략 주셨던 분은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선물시장과 동향은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의 포지션은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이네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관망세 출발이 되었던 부분 속에서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시장을 일단은 브레이킹 자체를 다시 한번 하방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탈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출발과 함께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상승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여전히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여진이 상승 쪽으로 해외 증시의 모멘텀을 갖고 가기에는 부족분이 좀 많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본다라면 현재 개인들의 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겠죠. 수폭이나마 확대가 되고 있다가 축소가 좀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다시 한번 개인들이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좀 안전하게 매매 거래를 하신다라면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을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익 쪽에서 오래간만에 좀 들어올리고 있고 또한 비차익 쪽에서 소폭이나마 들어올릴까 말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 보면 베이시스가 1.1대 부근에 와야지만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지만 여전하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은 미비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다시 하나를 봐야 될 것은 개인이 왜 이렇게 상방적으로 강하게 날까? 과연 도대체 저 자금들은 어디서 들어올까까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건 일부가 지금 체크해둔 상황에서는 자문사 쪽 인덱스 자금 쪽에서 유입되고 있다라고 이름청에서 지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방 쪽에는 배팅이 좀 콜옵션 쪽에서 배팅이 많아지고 있겠고요. 또한 풋옵션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들어옵니다. 즉 시장은 원웨이 상방과 원웨이 하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간 변곡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금일 선물 시장 대응 전략을 이제 차트, 갭보정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고점 매도를 열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걸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기관 쳐다볼 필요 없다. 찌질한 기관 볼 이유도 없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신 있고 야무지게 고점 매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선 때려놓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쪽의 상단 저항대가 현재 252.65를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후반부에 고점 돌파 여부를 하려고 했던 어제 오전장 짐 빼는 작업에서 폭풍을 만들었던 개인들의 포지션의 역크로스 포지션이 오늘도 여전히 방향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252.65의 저항일 경우에 추가 조정을 계속 열어두자
마인드 그렇게 보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적을 본다라면 위쪽 상단은 역시 252.65를 볼 수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중간 밴드는 251.65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단 밴드를 250.40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내가 신규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바로 251.65를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저항대로 지금 맞고 있죠. 이런 부분에선 자신 있게 매도를 때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짧은 기간에도 수익 구조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2.65 저항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외국인 팔면 같이 팔자라는 선물 전략이었습니다. 샘플러스 우리 김도영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20선 중반이고요. 코스닥은 560선 일단 회복시켜 놓은 뒤 일단 다시 빼앗기진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약간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업앤다운 특징주 챙겨드릴게요. 네, 이 시각 업 특징주를 먼저 보고 계십니다. 누리텔레콤과 하나마이크론, STX가 올라와 있는데요. 보안업체이죠. 알짜배기 자회사인 넥스지 지분 매각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투자 쪽으로 매각 주관사까지 선정됐다는 소식에 M&A를 당하는 그런 자회사뿐만 아니라 누리텔레콤 역시도 동반한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반도체 장비 쪽에 요즘에 투심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조업체 쪽에서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이겠죠. 사실상 주가도 실적도 모두 바닥이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바닥 잡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주회사 STX는요. 사는 쪽에서 STX 구하기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 경영 지원단도 출범을 했다죠. 경영 정상화 돌입되면서 STX 주가도 땅끝 웃고 있네요. 자, 이어서 다운 종목 보여드립니다. 강원랜드가 다운 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는 바짝 또 오르기도 했었었죠. 지금 3만 원대 61선에서 약간 걸리는 모습인데 지금까지 올라온 폭 생각하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나투어의 경우에는요. 엔저 그리고 중국 지진 관련해서 겨박제, 관광객 자체가 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었는데 오늘 또 5% 정도 급락을 합니다. 전일은 하지만 8만 원대 신고가 한번 찍어준 종목이고요. 스페코는 전일에 북한 4차 핵실험 때문에 급등을 한번 했었죠. 물론 상한가 안착은 종가 장식하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 만나서 업종목 분석 그리고 왜 올랐는지 이유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누리텔레콤 M&A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갔다죠? 네, 맞습니다. 이 코스닥 상장업체죠. 누리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넥스지라는 회사의 발행 주식 212만 2,200주, 포션으로는 한 36.8% 정도 되는데요. 이 매각을 위한 자문사로 우리투자증권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넥스지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일단 네트워크 보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 통합 보안 관제 서비스 그리고 VPN 솔루션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186억, 영업이익 25억 원을 달성한 회사고요. 일단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330억 정도, 어제 기준으로 330억 정도 되는데 일단 넥스지 자체가 무부채 기업이고 최근에 괜찮은 실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래대금 자체도 괜찮게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누리텔레콤의 어떤 재무구조 개선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 이런 부분에 좀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연결돼서 오늘 상한가로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마이크론인데 최근에 이 하나마이크론이나 다양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 반도체 장비주들의 투자에 대한 부분, 전방 업체들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재차 좀 핑크빛 무드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작년에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연이 되면서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실질적인 투자로 좀 이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괜찮은 것 아닌가. 어차피 실적들은 다 괜찮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투자만 이뤄진다면 캐파가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분간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5월달, 6월달, 뭐 7월달 일단 5월달, 6월달까지는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 퍼포먼스를 좀 유심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STX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영 정상화에 대한 추진 이 부분이 오늘 X를 지주회사인 STX를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어떤 믿음을 회복시키는 신뢰를 회복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뭐 제가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STX 그룹주에 관한 투자자들의 어떤 이 신뢰성들이 굉장히 좀 한 번 좀 출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회복이 주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채권단들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STX의 어떤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데는 일단 포문은 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아까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 잘 보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마이크론은 그럼 3월 한 고점까지는 박스권으로 본다면 상단까지 가능할까요?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만 두고 보자면 네.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 사실 7,000원대 가격대가 역시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8,000원대 가격을 먼저 논하기 전에는 일단 7,000원, 뭐 7,500원대 가격이 어떻게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7,000원대가 좀 돌파되면 그 이후에 좀 8,000원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9,000원, 만원대 가격은 아직까지는 조금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기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7,000원대 매물대 소화 여부부터 봐야 되겠군요. 하나마이크론 추가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김근호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HMC 투자증권으로 가서 도움 구하려고요. 최혜승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랜드 이전에도 한번 분석 도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단기 고 눌림목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줬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네요, 다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랜드 뭐 최근에 단기 바닥 형성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뭐 일주일간 급등 흐름이 나왔죠. 29,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이제 쭉 바로 이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10년 만에 이제 캐파 증설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 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한 전체적으로는 그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82%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이었으면 한 180평 정도 면적으로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눌림목 나온 때는 지금 61선 지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61선 가격이 딱 지금 현재 가격 정도 되겠네요. 한 3850원 정도.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5일선, 21선 차례로 지지 라인이 있긴 하지만 단기 지지선이기 때문에 또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좀 눌림목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전에 제가 강원랜드를 한번 가보니까 제가 가서 직접 테이블에 앉아서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캐파 증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 이번에 10년 만에 캐파 증설은 10년 만에 레벨업이라는 말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뭐 그 최고 고점이 이제 33,800원이었습니다. 3월 1일 날 기록했던. 물론 이제 그 부분을 레벨업해서 이제 뛰어넘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 한번 살펴드리자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매수해주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뭐 승과 패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좀 팽팽한 상황인데요. 이런 수급적인 어떤 대결 구도도 한번 재미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차후에 이제 증설하면 강원랜드 꼭 테이블에 앉아서 플레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나머지 종목인 하나투어하고 스펙코드 분석을 좀 들어볼게요. 하나투어는 어제 신고가 찍은 부담 때문에 그냥 매물이 나오는 건가요? 네, 일단은 한번 사실은 이제 강한 양봉 이후에 차익 실현 나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오늘 좀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좀 늘어나면서 차익 실현 나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최근에 뭐 기관 외국인들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 뭐 2분기 때는 뭐 예약자 수, 여행 예약자 수 감소가 이제 실적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동아시아 쪽의 이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뭐 중국 수찬성 지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엔화 약세와 관련해서 골든 위크에 이제 명동 거리가 좀 한산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재가 좀 겹친 부분들 합쳐져서 오늘 이런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거래량 늘면서 매도 나오는 부분이라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추가적으로 좀 관망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이 나셨다 그러면 같이 그냥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시고 추후에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전일에는 스페코 같은 방산주가 급등을 했었었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곧바로 급락. 북한 리스크가 또 다시 잦아드니까 너무 이제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북한의 뭐 4차 핵실험과 예.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장중에 이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윗골이 달면서 또 단기 차익 실현도 나왔었죠. 어제 뭐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북한 이제 개성공단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미국 쪽 테러에 좀 더 시선이 끌리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시선이 점점 이제 벗어나는 그런 제 스스로 그렇게 좀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관심 밖으로 좀 밀려나고 있는데 뭐 새롭게 어떤 대북 위험이 뭐 나올 부분은 뭐 물론 북한에서 만들어서라도 내보낸다면 내보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나가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뭐 6자 회담이라던가 그리고 뭐 북한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 간의 어떤 대화 협상 뭐 이런 부분도 자꾸 해결돼 나가는 그런 쪽 화해 모드죠. 화해 모드로 진행될수록 이런 이제 방산 관련주들은 이제 일시적인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오히려 반대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어떤 위협이 추가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가 뭐 다시 한번 크게 기존에 이제 급등했던 그런 흐름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요 종목은 이제 뭐 매수는 뭐 당연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대부분 리스크 나왔을 때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인 어떤 상승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떠나보내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다운 종목으로 셀트리온 분석을 도와주셨었기 때문인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급등한단 말이에요. 이미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연 내리 4번을 하한가 맞을 때 이거 반등한다 그래도 상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나올 만한 타이밍은 언제쯤일까요? 네,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계속 매도 못하고 아마 쥐고 계실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액면 병합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사실 더블로 늘었었는데 주가로만 따졌을 때 근데 지금 거의 뭐 다시 액면 병합하기 전 가격 수준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틀 정도 양봉 나오면서 이제 급등하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에 바닥 찍을 때 제가 한번 보니까 26,650원에서 잔량 260만 주 정도 깔려 있었는데 제가 계속 호가창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툭툭 매수가 들어오면서 260만 주를 확 잡아가고 그 이후에 한번 단기 급등 딱 나왔다가 다시 하한가로 밀었는데 그 이후에 어제 시초가가 전일 종가 하한가보다 이제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바닥 신호가 아닌가라고 이제 매수세들이 쭉쭉쭉 들어왔죠.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틀 동안 급등했던 뭐 제가 세력이라고 따졌을 때는 이틀 동안 개미 투자자들 많이 털어내고 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급등세 이후에 눌림목 나오고 나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서정진 회장이 뭐 공개 매각을 선언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회사에 매각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전혀 나온 게 없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아직 불안 요소들이 이제 계속해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디다 매각할 건지 얼마에 매각할 건지 그리고 지분을 뭐 전량 매각한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나눠서 매각을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불안 요인들은 계속 있다. 따라서 주가는 그런 얘기 한마디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랬을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만 일단 짚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한 10일 이평선 한 38,000원 정도 수준이겠는데요.
두 번째 음봉이 나왔을 때 저가 부근인데 한 38,000원 부근 되면은 물량 조금 덜어내시고 이후에 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물량을 추가 매수하신다던가 이런 전략으로 매수 단가 낮춘 이후에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실적이 뭐 좋아지고 그래야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예전 이제 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논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 얘기는 이제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은 지금 이틀 연속 급등했지만 약간의 조정을 보인 후 재차 상승할 것이어서 아마 본격적인 이전 주가 회복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HMC 투자증권 최희순 차장님 도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하라고 전략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네, 먼저 김동섭 이사님은요. 외국인들의 오늘 선물 환매수 여부 그리고 코스피의 1955선 정도까지 반등하는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20선입니다. 이두코 대표님은 1940선 안착 여부 역시 체크할 필요가 있고 IT 부품, 제약바이오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기존 의견 고수하셨고요. 이명식 전문가님은 스마트폰 부품, 그중에서도 OLED 장비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 있었는데요. 한편 유창희 대표님은 코스피 기준 하락세 기형 단기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는 의견 들어봤고 박재민 PB팀장님은 수급 분석과 함께 역시 유럽에 대한 부양 기대가 약간 얘기가 나왔는데 외국인들 선물 체크 대상 그리고 소비 내수주로 관심을 역시 좁히자라는 의견 고수하셨습니다. 네,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에 또 다른 전문가는 얼마나 비슷하다고 얘기할까요? 전문가 공감도 오늘 체크해볼 분은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비슷하다는 분 의견이 있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와 그 OLED 장비주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좀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사실은 갤럭시 S4의 출시가 이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애플의 실적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하이닉스 실적도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IT가 그럼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 뭐 지금 전일 뭐 미증시에서 역시 애플의 호재와 함께 뭐 국내 증시도 봤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뭐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호조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내일 이제 갤럭시 S4가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 상황인데 이제 뭐 19일부터 예약 판매는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적으로 실질적인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들이 계속해서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 지표와 그 기업 실적 개선 등을 좀 호재로 해서 역시 계속해서 좀 유동성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상당히 좀 호조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도 그동안 계속해서 좀 디커플링 돼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디커플링 해소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이제 커지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현재 시장이 이제 어닝 시즌인 만큼 지금은 무엇보다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좀 실적 호전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갤럭시 S4 관련한 역시 IT 부품주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래서 이제 오늘 관련해서 관심 종목이 대덕 GDS라고요. 네네. 우선 뭐 대덕 GDS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도 상당히 좀 좋은 좀 상승 흐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덕 GDS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 뭐 반도체용 이제 PCB 생산 업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쇄 회로기판 늘 이제 PCB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따른 역시 계속해서 좀 수혜를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뭐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성 PCB 매출은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대덕 GDS 같은 경우도 갤럭시 S4 관련해서 이제 뭐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연속 매출이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지금 경신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 모멘텀
모멘텀이 주가 상승을 이끌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봤을 때 PER 약 한 9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 EPS가 약 한 2,300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한 23,000원대 PER 약 한 10배 정도 적용해서 2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뭐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한 550억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시가총액이 4,3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총도 한 5천억 정도 돌파는 가능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21,000원 부근에서 매수가 뭐 잡으시고 목표 주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0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그게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되는 갤럭시 S4 관련된 종목 가운데 대덕 GDS 그냥 현재가 정도에서 매수해보자 23,000원 목표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영훈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중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자, 코스닥이 다시 56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박수를 쳐야 될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상승해주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보고요. 자, 코스피 지수도 1920포인트, 그래도 뭐 1900 찍을 때마다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반등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상승폭 가파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 오늘 외인들이 아직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언제쯤 돌아오나 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반등을 주지 않을까 지금부터 관심 필요하고 코스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이 기술적인 반등 고점 구간이 해당하는 구간이 한 560에서 570포인트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체를 뚫고 올라가 준다면은 정말 600포인트까지 거침없이 갈 수가 있겠는데 오늘 상승폭이 그래도 점점 올라가는 걸 보니까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할 것도 같아요. 자, 실적주 중심으로 한 매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추천드리는 종목들 역시 정말 실적도 좋은 수급 양호한 종목들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세 종목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세 종목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어떤 종목이었죠? 하이셀, 삼성전기, 에스텍파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이 자, 환상입니다. 여러분, 하이셀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이셀이 자, 지금 고가 기준으로 해서 5.13%, 3%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삼성전기가 야, 이게 지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안 갈 줄 알았는데 오늘 급등을 합니다. 자, 오늘 급등해서 목표가 달성 5.87%까지 올랐어요. 목표가 달성 축하드리고요. 자, 에스텍파마. 자, 어제 고가 오늘 오전 중에 오늘 시가가 23,300원이었고 고가 부분 또 올라가 주면서 4% 이상 목표가를 또 달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꾸준하게 쉬지 않고 이제 정말로 정말 제가 찍는 종목마다 다 가니까 저도 이제 제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찍는 것들도 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종목은 조금 봐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너무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자, 삼성전기 그리고 하이셀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95,500원 5%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맞아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 바닥 부근에 한 9만원 정도, 고가 부근 한 11만원 정도인데 이 중간 가격에 해당하는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9만 7, 8천원 갈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을 두고서 제가 추천드렸던 거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등을 해주면서 자, 갤럭시 S4 효과인가요?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조만간 다시 121선 골드크로스 돌파
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장 초반부터 기관들이 그냥 쓸어 담는 것 같네요. 꾸준하게 좀 더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는 게 맞겠죠?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그래도 10만 원 정도까지는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이셀이죠. 하이셀이 어저께 한 10% 이상 급등을 합니다. 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로서 급등을 합니다. 갤럭시 노트 3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가고 있는데요. 자, 하이셀 지금 좀 더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도 한 3% 정도 수익이 이상 나고 있는 상태인데 목표가 3% 보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는 게 맞고요. 저는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꾸준하게 갈 수 있다. 이 종목 3번이나 추천드렸는데 3번 다 3% 이상 먹었습니다. 잘 먹었던 종목.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들고 나온다면 그때도 또 한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종목을 좀 봐드렸고 정말 좋은 종목들입니다. 연말까지 한번 기대해볼 만한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종목은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수급이 정말로 퍼펙트한 종목인데 거래량이 조금 작은 종목이고요. 자, 한 종목은 악재를 벗어나서 이제 한번 상승 시도해볼까 하는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니드라는 종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유니드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이 종목이 최근에 차트 흐름 자체가 굉장히 고점 부분을 뚫고 올라가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화학주로서 다시 한번 살아날 그런 기미가 보이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수급입니다. 자, 수급을 열어드릴게요.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자, 거래량이 제가 많지가 않다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만주 많으면 2만주입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매수하는 물량들 자체 거래량 2만주일 때 만주를 매수하고요. 거래량 만주일 때 기관들이 뭐 6천주, 8천주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자, 하루 거래량에서 기관이 매수하는 양이 60에서 70%에 육박하는 종목입니다. 이런 거 잘 보이지 않는 종목인데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 종목 특히 연기금, 보험, 투신권을 중심으로 국가기관까지 싸그리 개인들과 외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새빨갛죠? 자, 기관들 투신, 보험, 자, 연기금, 자, 국가까지 해서 그냥 다 새빨개요. 이거는 그냥 싸그리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럼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차트 흐름 자체가 기관들이 지금 모아가고 있는 물량 자체가 계속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포인트에 잡힙니다. 이제서야 고가 라인을 서서히 뚫고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이 종목 근데 문제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작아요. 거래량이 하루에 만주 많아야 2만주입니다. 근데 서서히 지금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 급등이 나오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 왜 기관들은 엄청나게 많이 모아놨어요. 네, 빨리빨리 올려서 수익 실현을 해야겠죠. 수급적으로 문제없고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관심 있게 볼 종목이라 말씀 드려보겠고 자, 그 다음 종목은 악재를 벗어났습니다. 실리콘 웍스입니다. 실리콘 웍스. 왜 실리콘 웍스가 악재를 벗어났죠? 자, 애플 관련주죠. 자, 애플이 실적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쁘지가 않았어요. 순이익 부분과 좀 감소, 매출 부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그래서 주가가 어제 2%, 새벽에 2% 정도가 올라줬단 말이죠. 다시 $400 위로 안착을 완벽하게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와 같이 애플 쪽에 납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박스권을 그리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실리콘 웍스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줄 확률이 높아요. 자, 애플 관련주 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인터플렉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플렉스가 있는데 인터플렉스의 차트 흐름 자체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바닥권에서 이제 좀 시작하는 것 같은데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 반등을 좀 미리미리 좀 주기 시작해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 관련주들 코스닥 종목들 아직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약간 악재 자체가 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반등을 줄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가만 21,450원 정도인데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3% 정도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려볼까요? 자, 유니드를 할까요? 실리콘 웍스를 할까요? 저는 오늘 조금 두 종목을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 종목 다 수익 실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외롭다고요. 저희 집도 개가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는 외롭습니다. 네, 그래서 유니드랑 실리콘웍스 2개를 오늘 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웍스 현재가 자 21,450원 부근인데요. 21,450원 부근에서 매수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유니드입니다. 자, 유니드가 43,850원 부근이죠. 자, 43,900원 정도, 43,850원, 900원 정도의 매수를 하고 둘 다 목표가는 한 3%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 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니드와 실리콘웍스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메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각 현재 니케이는 상승폭을 키워서 한 1.45% 정도 상승을 그리고 있고 코스피는 강보합, 거의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코스닥만큼은 역시 1%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장이 열렸겠죠? 리딩 투자증권으로 가서 중국 개장 분위기 체크합니다.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HSBC 집계에서 나온 4월 PMI가 부진하면서 중국장이 크게 밀렸던데 오늘 2200 여전히 아래쪽인지요? 예, 지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전일 큰 폭의 급락으로 나타나면서 지수는 2200선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09% 상승한 2186.54포인트의 장 움직임인데요. 지금 전일 발표했었던 HSBC 제조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HSBC 제조 PMI 지수 예상치인 51.5를 밑돌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50.5로 발표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은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은행 부실 대출 또한 급증하면서 5천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본토 시중은행의 부실 대출 잔액이 6개 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5천억 위안을 돌파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부담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대출 또한 3조 5천억 위안이 3년 내 만기에 도래할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 이러한 부분에 따르는 지방정부의 대출 리스크 통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악재들에 의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뚜렷한 매수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관망 심리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늘 2200선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2180선의 혼조장세 움직임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 없는데 오늘 2200 회복은 좀 무리겠군요. 우성대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조금 전에 짚어드렸던 대로 코스피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서요. 괜히 갭상승했나 봐요. 1920선 정도만 유지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 코스닥이 날아가는데 그 중심에는 지금껏 급락했던 셀트리온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도 있었고 애플의 실적도 선전했었는데 남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니까 그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